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증인으로 부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긴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당시 최종 승인권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라면서 나오라고 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6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요. 유동규 전 법무부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재판을 무시한 거죠. 사법부를 무시하는 겁니다. 핑계가 뭐냐면 자기가 대장동을 잘 모른답니다. 단군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설계했다 이랬던 재판 아니겠습니까? 늘 그냥 무책임합니다. 모른다. 이재명이가 못 나오는 건 이재명이가 재판장에서 거짓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증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장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유동규 변호사들의 집중 질문 공세를 받아야 되고요. 남한테 재판 빨리 하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도 재판 미루지 말고 본인 재판 성실히 임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차 교수님, 네. 오늘 재판부가요. 이재명 대표가 낸 불출석 사유서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낸 불출석 사유서 보니까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 재판 겹친다는지 이유가 안 적혀 있다 이겁니다. 재판부의 질책 어떻게 들리세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딴 분도 아니고 변호사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민주시민의 도리이긴 합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재판에 협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서 내란 극복에 더 앞장서는 것이 낫다고 아마 본인 나름대로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치적 명분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딴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재판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물론 본인이 오늘 지금 피고인 자격으로 지금 가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일단 증인의 자격으로 가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 대장동이라는 이 사안 자체가 사실 이 탄핵 국면에서 이 언급되는 것조차도 본인한테는 정치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나름대로 속내도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이재명 대표의 법정 불출석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본인 스스로가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 대변인님. 예.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안 적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재판부가 지적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계속해서 헌법제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면 소송은 중단된다, 재판 중단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목전으로 다가온 피선거권 박탈형이 걸린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제외하고는 다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엎어치나 되치나 대통령만 될 수 있으면 다 무력화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적절한 태도들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결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재판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런 태도 자체가 정말 이 변호사 출신으로서 그런 어떤 법정 모독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정말 하루살이식으로 오늘만 버텨보자라는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단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부적절한 그런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과태료 부과. 윤기찬 의원님. 판사가요. 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이재명 대표를 총 6번 증인으로 불렀답니다. 6번. 날짜를 다 지정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사유서 하나 툭 주면서 구체적인 거 없이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재판 계속 지금 공회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이 2개 재판부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은 다른 재판부에서 하고 민간업자 유동규 씨하고 민간업자하고 해서 5분이 저 재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처음에 4개 기일을 지정했었어요. 4개 기일을 지정했는데 안 나간다고 밝힌 사유가 구체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나는 몇 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쁘다. 그러면 몇 개 재판의 기일과 어떻게 겹치는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겹치는 길을 얘기 못하는 부분이고 또 정당과 의정 활동 때문에 바쁘다. 이것도 글쎄요, 뭐 의정 활동은 아닌 것 같고 정당 활동도 그렇게 불효불급한 것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에도 좀 재판부가 아마 좀 언짢았을 것 같은데 아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는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나갈 이유가 없다. 글쎄요, 그 대장동 사건의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였는데 아는 내용이 없으면 아는 내용이 없는 데로 가서 밝히면 될 일이고 아는 바 있으면 아는 바 있는 데로 가서 밝히면 될 일인데 나는 안 나가도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피고인 내지 그 관련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상의 여긴 증인 신분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 한 재판부에 병합됐으면 피고인 신분이 될 만한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그 해당 재판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4번에서 이제 2번 더 늘려서 6번을 잡은 건데 이제는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서 아마 구인장까지 발부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실질적인 신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구인장 발부 여지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폐문부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킨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지점인데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확인됐습니다. 성침 부장님. 예.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표 기소된 거예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여기서 이재명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었습니다. 근데 그걸 법원이 각하했어요. 이재명 대표 측이 그 각하 결정문을 수령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 정식 재판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답니다. 저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변호인이 송달받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전달받았으므로 괜찮다,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이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거에 대한 또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그게 송달이 정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 적절하게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 송달되지 않는 게 지금 그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변호인에게 송달됐을 때 효과 발생 충분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청구인 그 피의자 측에서 우리가 이걸 못 받았기 때문에 각하 내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지금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송달이 중요한 건데 네.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법적 절차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 때 과연 재판을 저것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불명확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